이제 나이가 먹고 좀 커지면 그 특권의식이라는 거에 빠져들게 돼. 그게 뭐, 그게 되게 위험한 상상인 거 알지? 감히 나한테? 약간 이런, 그런 의식까지 너 젖어들게 될 수 있어. 틀린 번호 한번 볼까요? 틀린 번호. 승희. 네. 틀린 번호. 34, 35, 37. 34, 35, 37. 끝. 동혁. 36. 호. 34, 38. 삽입. 순서. 무관한 문장 찾기. 빈칸줄. 무관한 문장 찾기. 잠깐만요. 괜찮아. 현수 왔구나. 현수, 벌써 받았네? 그거 단어 암기하면서 15분마다 데이 원씩 하면 돼. 1시간 코스로. 4까지 있어. 아니, 4까지. 1시간 안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한다는 생각 말고 공부한다는 생각. 10분 보고 테스트 보고 10분 보고 테스트 보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오면 쌤한테 한번 13번 강의실 알려줘. 알겠지? 현수 친구가 와서 잠깐 얘기하고 왔어요. 가봅시다. 무관한 문장 찾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치? 자, 31번부터는 그러면 다 맞은 문제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 There is one notable. 눈에 띄는 빈칸이 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떤 방정식이라는 것 안에서 거기에 눈에 띄는 빈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경우다. 뭘 증명하는 경우? Existence of the rule. 이 규칙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그 경우가 되는 것이다. 눈에 띄는 빈칸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건 좀 특이하게 빈칸이 중반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의 근거가 상반 위에도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죠. 한번 볼게요. 이 인류학자 anthropologist인 이 이름을 가진 사람과 geography computer specialist인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have produced, 만들었어. 뭐를? 방정식 하나를 만드는데 방정식 특징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뭐와 뭐의 관계? 특정 인구의 피부 색깔과 연간 노출. 이 울트라바이올렛 레이스 하게 되면 우리 직사광선, 그치? 요것에 대한 어떤 연간 노출 같은 것들의 관계성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 더 필요하겠죠. 방정식이 뭔데? 흥미롭게도 그들의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건, 나타내고 있는 건 이거였어. 우리가 상당한 유전자를 within our gene pool, 어떤 유전자 풀에다가 그 많은 유전자 같은 것들을 옮긴다, 이동시킨다. 뭐 하기 위해서? 대기하를 보장하기 위해서. 1000년이라는 인구의 어떤 이주,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의 기후에서 또 다른 기후로의 어떤 이주에 1000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 후손들이 would have 피부 색깔을 갖게 되는데, 빛을 갖게 되는데, 뭐하기에 충분히 maximize use available sunlight. 그러니까 태양빛의 어떤 사용을 최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피부 색깔의 빛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어디에? To create, 만들기 위해 sufficient vitamin D production, 비타민 D 프로덕션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것의 유전자 풀에 많은 유전자를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후손들의 특징을 얘기하죠. 1000년의 기간 동안 한 기후에서 다른 기후로의 이동을 하는데 후손들이 뭘 갖게 돼? 이 태양빛의 사용 가능한 빛의 사용을 최대화시키기에 충분한 어떤 피부 색깔을 갖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피부색에 대한 태양빛의 최대한의 사용을 했으니 거기에 눈에 띄는 빈칸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의 부연 설명은 어디? 이누이트족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누이트족의 인디지, 토착종의 사람들, 토착민의 사람들,
남극인데 여기 아래 남극, 그러니까 남극이라고 하죠. 요 지역에 있는 토착의 사람들이 이누이트족인 이 사람들이 are dark skin, 이게 어두운 색 피부들을 다 갖고 있어. 뭐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어 있는 어떤 태양빛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 집에서 말이야. 남극이라는 지역에서의 태양빛이 굉장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어두운 색 피부와 제한된 태양빛은 뭘 갖고 있다? 대조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어두운 색 피부라는 건 결국 태양빛을 많이 사용됐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 결국 제한된 태양빛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서로 반증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대조성을 위에다가 이제 체크해서 넣어놔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말이야, 하지만 the reason they don't need to evolve the lighter skin, 그러니까 뭐에 필요한?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vitamin D production, 충분한 비타민 D 생산을 확실하게 해둘, 보장해 주는데 필요한 밝은 색의 진화를 그들이 필요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인 거야? refreshingly simple, 굉장히 단순해. 즉 그들의 식단 자체가 뭘로? factory PC로. 그러니까 태양빛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뭐다? 기름진 어떤 생선으로 식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는 또 뭐의 역할을 하니까? 유일한 어떤 음식, 자연에서의 음식, 이 chock full of 바이타민 D가 풍부한 그런 자연의 음식에서 얻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꼭 태양빛이 피부의 색깔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빈칸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1번의 omission은 생략이겠고, intention은 의도, exception이 예외죠. inclination, 성향, 경향, 이 commonality가 이제 공통의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피부 색깔과 태양빛의 대조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다? 예외도 있다. 그 예외는 태양빛의 피부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식단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를 얘기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exception으로 체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제목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제목이어야 할까? 그러면 예외성을 또 담고 있어야 되니까 피부색과 결국 태양빛도 아니야, 태양빛만도 아니야, 식단만도 아니야. 그렇다면 뭐? 비타민 D라는 것의 핵심이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소스 오브 비타민 D 프로덕션, 뭐가 빠졌니? 제목에서는 항상 거기에 핵심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스킨이 빠졌죠. 그렇죠?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스킨이 꼭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피부 색깔. 그래서 왜 여기나 마찬가지로 피부 색깔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치? 2번도 될 수가 없겠고, 필수 음식, 비타민 생산 역시 필요 없습니다. 피부가 없습니다. 핵심 비타민 D가 D의 부족, 다크 스킨. 얘는 스킨이란 말과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absorbance 하게 되면 이제 흡수죠. 비타민 D의 흡수가 결국 어두운 피부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둘의 관계성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킨 색깔과 비타민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3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번은 아래 요 밑에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옛말에 이 생각이 예전에 있었던 빈칸의 생각이 which Nikola had rediscovered, 재발견했던 이 생각이 지금은 또한 subject of serious scientific research, 중요한 어떤 과학 연구의 어떤 주제가 되기도 하다. 예전에 이 생각이 지금은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도 하다 라고 해놓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례가 아주 좋은 빈칸의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내 어린 아들 니콜라이가 seem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 앞에서 얘기한 그 직관성을,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컬런, after breaking his hand in the freak accident, 어떤 사고 이후에 그의 손이 부러진 후에 이 야구를 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stop crying, 울음을 멈추고 뭐하기? 웃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뭐라고? When he has pain, 그가 고통이 있을 때 he has pain laughing,
seem to make it feel better. 그가 고통이 있을 때 웃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make it feel better. 좀 더 낫게 하는 것처럼 보여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laughin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빈칸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고통이라는 게 있을 때 웃음이라는 게 좀 더 그 느낌을 좋게 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뭔가 이상이라는 것, 웃음이라는 이상적인 것이라는 것의 대조성을 말해주는 생각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두게 하는 것. 1번, add fuel to fire. 불을 지핀다라는 생각. No. 불을 지핀다라는 건 원래 있는 상황을 더 악화 혹은 더 크게 시킨다라는 얘기니까 될 수 없겠고. fake it. 속여라. 언제까지? you make it. 네가 그걸 성공할 때까지 속여라 라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현실과 이상을 멀리하게 해둬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let go of, 내버려둬라. 모든 preconceptions, 모든 어떤 그 앞서 전제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둬라.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몸속에서의 건강한 마인드 될 수 없죠. 얘는 현실과 이상을 떨어뜨려 놓으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비슷할지언정 전체적인 내용은 2번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break a plan, 계획을 깨라. 작은 어떤 조각으로 나누어라 라는 얘기인데 조각의 구체화는 계획의 구체화는 그래서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웃으면 좀 더 나아지게 된다. 그 둘의 차이점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냐? 웃음은 고유한 본성이다. No. 감정은 신체적 반응을 이끌는다. 아니. 속일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전염, no. 전염성 X. 속임수 행동이라도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 행동은 laughing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건 고통의 극복. 인간의 행동은 감정에 의거해서 표출된다. No. 행동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3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맞으신 거니까. 여기에서도 빈칸이 중반부에 있으니까 결국 정답의 근거는 후반부에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끌어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죠. 유일한 방법, 창의적인 창의성을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창의성이라는 것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ot to be undone by expertise. 우리의 전문 지식에 의해서 되돌리지 못하는 그 시간에 걸쳐 창의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다? 빈칸이다. 그럼 창의성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다음 글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시면 깔끔했죠. 이게 이제 이 세멀 타일러 컬러리지, 이 사람의 교훈인데 19세기의 어떤 로맨틱 시인이야. 본격. 그의 가장 좋아하는 패스타임, 관심사들 중 하나가 was attending, 참석하는 거야. 어디? Public Chemistry Lecture. 이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특징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 그 교습, 공공화학 교습 수업에 참여하는 거야. 이 사람은 19세기의 로맨틱 시인인데 이런 데 참여하는 거죠. 런던에 있는. 그러면서 뭘 봐? 이 eminent scientist, 뭔가 불꽃이 피는 어떤 과학자들. set elements on fire. set on fire 하면 불을 지르다죠. 이 element, 요소 같은 것들, 과학에서 그 요소들 있죠. 그렇죠? 그런 데다가 불을 붙이는 그 과학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왜 그가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so much time watching these pyrotechnic demonstration,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왜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질문을 받으면, 자, 이 사람이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뭐야? He had a ready reply. 준비된 답변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나는 수업에 참석해. 이 사람이 말하길 뭐하기 위해서 목적성이 나오죠. 그럼 수업에 참석하는 이유.
우리가 이 글에서 찾아주는 것도 창의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치? 정답의 근거는 그래서 여기에 있었습니다. I can renew my stock of metaphor.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니까 시인으로서 어떤 은유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재고, 내 머릿속에 비유나 은유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머릿속 재고 같은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준다.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creative thinking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래서 he knew, 그는 알고 있었던 거야. 뭐를? 그가 우리가 본다는 거 가장 많이 언제? 우리가 are on the outside looking in. 우리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그때에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본다. 가장 많은 것을 본다는 건 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교습 수업 시간에 그 열띤 토론 경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결국 자기의 어떤 비유의 어떤 재고를 또 새롭게 하고 그만큼의 외부의 입장으로 보면서 외부인의 입장으로 보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 벌써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수업에 참여해서 뭐 한다? 수업 참여를 하게 된다. 그 수업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한다? 내 은유에 대한 재고를 높여주며 더불어서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많은 것을 배운다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창의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보시게 되면 추구하는 거야. 더 깊은 무지함을. 이 더 깊은 무지함이 뭐가 되겠어? 수업에 참여가 되겠죠. Attending lecture. 그치?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To ask why not instead of why.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 대신에 왜 안 되겠어? 당연히 되지. 라는 말로써 한번 물어보는 거. 될 수 없고요. 공유하는 거야. 공유부터가 일단 잘못됐죠. 다른 사람들과의 지식 공유. 그리고 빌리는 거야. 뭐를? 빌려주는 거야. 아이디어를. 컴바인된 빌려주고 그 아이디어를 다 결합한다. 결합 X. Make connection. 연결을 짓는데 뭐 창의적인 사람들과 같이 연결을 하면서 지낸다. 역시 타인의 창의적인 사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노런스를 내가 말 그대로 수업 참여로서 체현할 수 있는 거. 그치? 그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33번이었다. 빈칸 중에 그나마 제일 그 표현이 어려웠던 표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제목으로서는 뭐가 좋을까? 결국 뭐 하면 된다? 창의적 추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 오게 된다. 의미를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뭐가 빠졌니? 제목으로 쓰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 창의성이란 말 꼭 있어야 되겠고, 그치?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창의성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죠. 어떻게 최고 이해하는지, 역시 창의성에 대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의 어떤 이상한 인큐리, 습득, 뭐 과학 수업에 대한 습득. 이건 너무 그냥 그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한 그게 포인트니까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새롭게 해라. 너의 창의성을 뭐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과학 수업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식이라는 게 뭘 이끌게 된다? 연장된 이해, 더 큰 이해를 이끌게 된다. 지식이 lead to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지식이 있어야 그 더 큰 이해를 이끌게 된다. 아쉽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걸로 봤을 때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죠. 34번이 제일 많이 틀렸죠. 자, 34번이 오히려 in this way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힌트가 충분히 되셨을 거야. 여러분들이 빈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가든 아니면 위쪽을 먼저 읽든 간에 어찌됐든 우리가 빈칸 위쪽에 좀 더 힘을 줘서 뭐 사례로 이제 글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으면 좋지 않았을까. 1, 2, 3, 4, 5번 보니까 전부 다 뭐니? 문장이었죠. 문장. 그치? 문장 빈칸이었습니다. 주어는 동사입니다.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앞서 방식으로 빈칸합니다. 주어가 동사입니다. 문장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 같은 말.
얘도 결국 A-를 말하기 위한 위의 내용의 A-를 말하기 위한 장치니까 주어가 동사입니다. 심지어 뭐 한 곳에서도 automatic causal conversation. 그러니까 가장 자동적이며 casual, 편안한 어떤 대화. 일지라도 요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 양보라는 의미의 생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동적이고 편안한 대화 속에서조차도 주어는 동사입니다. 어떤 특징인지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원래 하듯이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샬롯 린드 어떤 특정 인물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뭐 구체화부터 글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럼 글이 어떤 사례로 구체화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글에 뭐 할 수 있는 포인트? 일반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빨리 찾아주시는 게 포인트야. 그 일반화가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일 테니까. 보통 빈칸은 주제에 많이 밑줄이 뚫려 있으니까 주제를 말하고 있는 문장에 정답의 힌트나 빈칸이 뚫려져 있을 거야. 가볼게. 그의 어떤 경찰 연구에서 주목한 게 헬리콥터의 어떤 연구 속에서 주목했던 게 크루 안에서 연구에서 주목했던 게 대기하에 When immediate demand of work subsided 이 업무에서 즉각적인 어떤 수요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subside 크루들은 may engage in social chat 어디에 바로 종사하게 돼? 사회적 대화에 종사하게 돼. 다시 뭐가? 업무라는 즉각적 수요가 일어날 때 그럴 때 그 헬리콥터 선원들은 바로 사회적인 채팅을 하게 돼. 대화를. 그 채팅 안에서는 그 채팅이 멈출 거야. 만약 뭐 한다면 업무의 요구 조건들이 intrude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즉각적 수요가 가라앉게 됐을 때 얘가 가라앉다죠. 가라앉으면 얘네들이 소셜 채트를 해. 근데 거기에 갑자기 헬리콥터 임무가 들어가, 요구 조건이 들어가 침입하게 되었을 땐 그 대화가 어떻게 돼? 멈추게 돼. 올해 중학교 입학한다면 아들 하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임무가 들어가는 순간 멈춰버리게 된다 이거죠. 한 번 더. 또 그녀가 발견한 게 뭐냐면 switch from work talk에서 social talk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 전환점이 was more often initiated 처음 더 많이 시작돼. 어디? 파일럿에 의해서 많이 시작돼. 이 파일럿이 누구냐면 function, 기능을 했던 as superior in the command. 명령이라는 측면에서의 우수한 자, 그러니까 상위자, 이 상위자의 기능을 했던 파일럿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왜? 누구야? 수학인 줄 알고 들어왔나 보다. 옆반 좀 생소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저분이 CMS에서 독립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 그게 있어. 이제 만약에 내가 로키에 있다가 로키 내가 지금 로키 영어학원에 있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나가서 로키 영어학원 LOKI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키 영어학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내가 개인 사업자거든. 난 소속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 나가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줘요. 여기다 결제하면 이제 내 학원, 그러니까 대신 여기는 대관을 하는 거지. 대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모르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쨌든 다시 그러면 잠깐만 구체적인 얘기에서의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채트였습니다. 채트, 그치? 이 채팅을 하는데 이 채팅 조건이 있어. 채팅 조건이 언제 일어나? 업무적 수요가 가라앉을 때, 그러니까 많이 없을 때에는 그냥 사회적 대화가 일어나는데 업무적 요구 조건이 침입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대화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죠. 그치? 내가 업무적인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채팅의 속성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채팅의 주도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상급자가 한다는 거죠. 이 글에서의 상급자가 이 구체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급자.
할 얘기는 다 했다 이거야. 지금부터 뭐 한 얘기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 it was quiet, 조용했어. 근데 파일럿이 might begin, 시작해 free conversation, 자유로운 대화를 어떻게 noticing the view, 뭐 장관, 이 앞에 경관 같은 것들을 주목하면서, 그렇지? returning to previous topic, 이전 토픽으로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또는 commenting, 뭐 말을 하는 거야. 어디에? mission just complete. 이 완수된 미션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적인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것이 정확하게 패턴이야. 어떤 패턴? That social linguist 잭 이 사람이, 이 사회언어학자인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거야. 실험에서. 어디? 대화의 실험. All female office. 모두 여성들만 있는 어떤 오피스. At accounting firm. 회계 회사에서. 여기에서 여성들만 있는 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패턴인 거야. 왜? 또 얘기가 결과를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해주면서 은근슬쩍 두 번째 이슈로 간 거야 지금 헬리콥터에서. As women in the office, 사무실 여성들이 바꿔 뭐와 뭐 사이를 업무와 개인적 대화의 어떤 그 대화들을 빨리빨리 바꿔. 근데 이 변화는 was always initiated. 처음 누가 시작해? Highest ranking person. 자, 공통분모 뭡니까? 상급자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어제 in the room,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오피스 매니저 말이야. 이 사람이 시작해. 그래서 만약 그녀가 바쁘잖아? 아무도 begin telling personal stories. 개인적 이야기 같은 거 하지 않고 채팅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에 오피스 매니저가 was ready to take a break, 쉴 준비가 돼 있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결국 뭐 한다? 상급자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누구도 거기에 하급자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된 건 없지만 하급자들도 역시 뭐 하게 된다? 거기에 순응하게 된다. 팔로우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겠죠. 심지어 뭐 하는 곳에서도 자동적으로 그냥 편안한 대화를 하는 것에서도 이런 것들의 관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일반화시킨 문장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딱 하나 누구였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렇죠?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 특징을 그대로 갖다 쓴 게 누구고라는 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 뭐 한다? 일단 계급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일반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휴식이 중요하다. 아무도 takes any initiative to follow others. 이 명령을 따를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다. 상급자가 말하는 걸 멈추기를 기다린다. 그만. 자, 워커들은 피한다. 채팅을. 피한다 이게 가능한 한 많이 피하려고 한다. 아니죠. 뭡니까? 이 단어가 이제 계급을 얘기해주는 단어 아니겠어? 히어라키스가 계층 구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료주의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도 있는데 관료주의가 뭐 계층 구조죠. 그렇죠? 상하 관계. 그 계층 구조가 반영이 되어진다. 뭐를 통해서? 업무 날을 통해 전반에 걸쳐 그 계층 구조가 항상 반영이 된다. 어디에서? 대화 속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갖다 써준 건 5번이었습니다. 자, 주제로 알맞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대화와 계층 구조 이 두 가지의 핵심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매칭이 될 수 있겠죠. 1번 뭐 해주면서 계속 워라벨이죠 이거. 워라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아니고요. 스몰 토크의 이점 누구? 동료와 상하급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소재가 다 틀렸습니다. 1, 2번은. 3번 방법 사회적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is triggered 유발돼 어디? 업무 공간에서 유발되어지는 방식 보다 상하급자로 이루어진다. 그치? 그렇게. 대화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 인터랙션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 superior와 subordinate, 그러니까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 이거 좋은데? 근데 직업 만족도 소재가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주제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employees. 이 직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화 주제.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상하급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보면
우리 선생님도 이 학원에 거의 뭐 암모나이트급입니다. 나도 여기 2018년부터 일하고 있으니까 벌써 7년, 만으로 한 7년째 일하고 있는데 되게 오래 일한 거야. 근데 나보다 이 학원에서 제일 먼저 더 많이 일하신 분은, 아니, 원장쌤은 수업 양으로 치면 나한테 안 되지. 내가 수업량으로 치자면 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업량은 내가 제일 많지. 내가 로키에서 수업 시수로 따지면 선생님 따라올 사람 없을걸? 수업 시수는 내가 제일 많아. 그래서 일주일 양으로 치자면 특히 방학은 지옥이야, 얘들아. 쌤한테는. 오히려 평달이 아니야. 제일 힘든 게 내신이고 두 번째 힘든 게 방학. 세 번째가 정규 수업이죠. 원장님이신가? 누구 왔어? 알았어, 금방 쉴게. 금방. 제 조교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는 쌤이 제일 많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날로 따지면 원장님이 여기 파운더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이 설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멤버가 유지영 선생님, 중등부 팀장님, 지금 3본관 팀장님 중에 이제 이석원 팀장님, 두 분이 계셔. 그분이 이제 양 팀장님. 한 20명 되거든. 3본관 여기 다 합쳐서 선생님만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먼저 들어온 순서의 서열로 따지면 쌤이 한 네 번째 될 거야. 네 번째. 3본관에도 저기 화석들이 많으십니다. 되게 많으셔. 그래서 아무튼 하면 팀장님이 그나마 사실상 선생님들을 다 아우르시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지. 원장님 다음으로 우리 학원에서. 근데 데스크 선생님 중에 이제 소정쌤 계시잖아. 소정쌤도 현주쌤이 원래는 완전 극아이였어. 극아이. 마스크 쓰고 말을 거의 안 하셔. 이 학원에서 되게 오래 일하시기도 했고 말을 거의 안 하셔. 근데 그분이랑 예전에 하정쌤이라는 분이 계셨어. 되게 막 진짜 막 하늘 하시고 막 되게 조용하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일을 하니까 업무적 대화 외에는 뭐 거의 없었어. 근데 갑자기 중간에 동숙쌤 데스크부로 한 분 계셨고, 동숙쌤 나이 좀 있으셨던 여성분이 한 분 계셨고, 소정쌤을 맡겠구나. 승희는. 그치? 소정쌤 어때? 거의 뭐 로키의 비타민 C입니다. 그쵸? 왔어? 나 목소리 톤부터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오는 애들도 괜히 이제 제일 내가 봤을 때 로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제일 밝은 사람이야. 이 굉장히 토커티브하고 애들 하나하나 머리 깎았네, 오늘 머리 묶었네, 막 오늘 무슨 예쁜 옷 입고 왔네, 막 하면서 야 오늘은 얘기 좀 해, 막 이렇게 애들 하나하나 다 한 명씩 말 겁니다. 진짜 좋은 캐릭터죠. 근데 사적인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그치, 사적인 대화는 교무실에서 거의 안 하고, 유지영 팀장님이 바쁘다 그러면 업무만 합니다. 학원은. 유지영 팀장님이 좀 여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스크 가서 그 소정쌤이 또 이게 토커티브 하니까 소재를 하나 딱 던지잖아? 그럼 소정쌤이 막 그 리액션이 너무 좋아. 데스크쌤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현주쌤도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같이 거들어서 리액션을 해. 그러니까 팀장님 아주 그냥 뭐 난리 났습니다. 막 엄청. 그랬잖아, 저랬잖아, 그랬잖아. 막 하다가 이제 뭐 어때? 다 아는 얘긴데 뭐. 그러다 갑자기 이제 원장님 들어오신다? 그럼 업무 전환이 확 됩니다. 어제 그 결석자들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그거 해주세요. 네. 와, 여자들은 그게 스위칭이 진짜 빨라.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 남자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되게 빠르더라고. 응? 응. 내 영상을? 그러신가? 그러면 이 영상 지워야 되는데? 에이, 어때? 지영쌤이랑 쌤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똑같은 83입니다. 나도 83. 돼지띠.
무슨 상관이야? 나이가 같기 때문에 뭔가 그 팀장님이시지만 뭔가 그 동질감 이런 게 좀 있어요. 괜찮아. 35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잠깐만. 단어장만 주고. 누가 왔니? 새로운 친구구나. 아, 그래. 이따가 쌤이 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수업하고 있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쉬는 시간 때 올게. 그거 하고 있으면 돼. 아, 오늘 유난히 바쁘네. 자, 35번.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35번을 틀렸으면 당연한 겁니다. 괜찮아요. 35번. 무가다 문장이고요. 그걸 조심하시라고 했어. 왜냐면 여기서 오답이 안 나오진 않아. 당연히 나오죠. 나오는데 항상 그렇듯 뭐 예를 들어 정답이 4번이라 하면 얘가 무관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항상 뭘 얘기해? 그 소재와 방향성을 항상 결정을 해. 그래서 두 번째 문장부터 넘버링이 되어 있으면 정답이 얘 아닙니다. 1번은 그래 스킵하는 거야 원래. 이 둘을 합쳐서 한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넘버링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얘가 기준이 돼서 문장의 방향성은 이렇게 보셔야 돼. 항상. 이렇게 봤을 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주셔야 되는 거야. 기준은 항상 얘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실수가 일어나냐면 뭐 예를 들어 정답이 지금처럼 4번이야. 4번이 이제 관련이 없어. 근데 3번 문장에 썼었던 어떤 소재가 얘와는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썼던 다른 소재가 하나 있는데 이 소재를 어디에다 써? 4번 다음 문장에다 그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A-로서. 그러면 3번 다음에 4번이 이 소재로, 물론 이 소재와 특징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요 위에서 썼던 소재를 아래에서 썼네라고 해서 얘와의 연결성을 이 전체의 글의 흐름과 부합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진짜. 왜냐면 우리가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읽었었던 글이 맨 마지막에 딱 읽었을 때 이 내용이었지 하고 떠오르는 친구 많이 없을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에 대한 걸 잠깐 놓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두 개를 연결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얘도 말이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막상 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맞춰보면 얘는 동떨어져 있고 또 이제 물음표가 되었을 때 제일 많이 해보셔야 될 검산이 뭐냐? 5번 문장이 3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아니다 라는 판단을 세우시면 되겠죠. 야구 얘기였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매니지도 가까스로 패스트볼을 친다. 어떻게 칠까? 패스트볼은 직구, 빠르게 던지는 공, 일직선을 말 그대로 투수가 공을 쫙 던지는. 그 답은 바로 뭐다? 뇌가 시작하고 있어. 모으기를, 정보 모으기를 시작하고 있어. 뭐에 관한? pitch long before the ball is overthrown. 이 공이 던져지기 전 피치, 공을 던지는 것에 관한 그 정보를 다 수집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뇌는. 그러니까 내가 타자할 때 진짜 공이 이제 0. 몇 초 안에 여기 오잖아. 그 공을 보고 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피처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끝난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소재, 배터란 얘기는 없었고, 뭐 선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선수 직구 어떻게 쳐? 이게 첫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 뭐다? 정보 수집을, 뇌 정보 수집을 통해서 가능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부연 설명이 되겠죠. 피처가 공을 와인드업 한다는 거죠. 와인드가 구부리다잖아.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세게 던지기 위해서 몸을 딱 구부리는 동작을 하죠. 이 와인드업을 하게 될 때, 시작할 때 배터는 자동적으로 스타트 픽업, 수집한다고. 뭐를요? 이 anticipatory clues, 이 예상 가능한 실마리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놔. 그 실마리가 뭐냐면 좁혀. Now, the list of the possibility. 가능성의 리스트들을 좁히는 거야. 정보 수집.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장이 넘버링 앞에까지 지금 쫙 주저리 얘기한 거죠. 1번. 그래서 a twisted wrist, 손목을 이렇게 꺾는 건 뭐 커브볼을 얘기하고, 반면에 elbow가 고정돼 있어 right angle, 직각으로. 그건 뭘 의미해? fastball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해. straight at the plate, 그 플레이트에서 직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1번 내용은 뭐야? 요 가능성의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런 데 있어.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진짜 잘 던지는 선수들은 다 똑같은 포즈에서 커브가 나오고 직구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 그 공 던지는 애 팔 각도만 봐도 이게 막 쌤이 야구를 좀 좋아해서 이게 이렇게 올 때랑 이렇게 올 때랑 그 각도의 차이를 보고 커브다. 그러면 이제 방망이 공을 보는 게 아니야. 내 방망이의 그 아래쪽으로 휘두를지 중간으로 휘두를지 위쪽을 휘두를지를 결정하는 거야. 아, 커브 오네? 그럼 아래쪽. 직구네? 그럼 직구도 위인지 아래인지 이걸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공의 위치를 보고 휘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을 여기다 놓고 치는 게 아니야. 타자들은. 그러니까 그 각도를 보고, 아무튼 이건 TMI이고 어쨌든 이건 전부 다 뭐다? possibility. 그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2번. 역시나 two fingers, 두 개의 손가락이 sim이라고 하는데 그 심의 두 개의 손가락이 투심이라고 해요. 투심. 두 개의 손가락으로 던지고 포심은 이제 네 개의 손가락으로 던지는 거. 투심, 포심. 어쨌든 그것이 나타내죠. 뭐 슬라이더를 나타내주고 뭐 그것이 또 던져져 패스트나 커브볼.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쳐? 정보 수집을 통해서 계속 그 공의 특징에 대한 정보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It approaches better. better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게 어떻게 슬라이더로 오는지 뭐 커브로 오는지를 보여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 공이 grip, 쥐어진 공. 어디? 너클로 쥐어진 공. 너클볼이라고 하죠. 다 공의 종류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 이게 확실한 신호야. 이 wavering knuckleball is on its way. 이제 너클볼이 오겠다라는 아주 확실한 신호가 되는 거야. 너클볼은요, 막 공이 회전도 없어. 막 오다가 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마구라고 하죠. TMI 안 할게요. 어쨌든 정보 수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여기에서 투심이냐, 포심이냐, 커브냐, 슬라이드냐, 뭐 어디서 뭐 너클볼이냐 하니까 포크볼 얘기 나오는 순간 야, 얘도 똑같겠다 이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포크볼은 얘가 뭐냐면 with same speed 똑같은, 즉 패스트볼과 똑같은 속도로 오게 되는 포크볼은 알려져 있어. 뭐하다고? 원인이라고. 뭐의 원인? significant and 상당하고 점차 공통적인 어떤 damage to the shoulder and elbow. 어깨나 팔꿈치 같은 것들에 공통적인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 자, 여기에서 너클볼의 특징은 타자가 쳐야 될 정보 수집의 공의 특징이 아니었죠. 그렇죠? 얘가 몸에 가져다주는 데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금 얘기했던 소재는 같은 소재를 쓰고 있어. 막 앞에 투심, 포심, 슬라이드, 막 커브 얘기 나오니까 너클볼도 사실 그 구종 중에 하나니까 같은 소재를 쓰고 있으니까 전혀 4번도 위화감이 안 느껴지려고 내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렇지? 얘도 그럴 거야 하고 이제 그쪽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성향. 하지만 몸에 주는 데미지가 이 글의 맥락상 왜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한 그 너클볼의 특징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번의 배터는 물론 aren't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야. 이 신호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can't explain 설명할 수 없어. What made them 그들을 스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던진 공에 대해서 스윙할 수 있는 거 말할 수가 없어. 쌤도 그 불꽃야구라고 예능이 아니야 그거. 그건 한편에 뭔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 거야. 드라마야. 그거는 진짜 그 은퇴한 선수들하고 그 아마추어 애들이 합쳐가지고 레전드 감독 밑에서 막 무슨 만화 같아 그거. 그지? 그거 할 때 보면은 진짜 그 연습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뜨거든 걔네들.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 운동선수도 대단한 게 그 있잖아. 김성근 감독이 이 연습벌레로 유명한데 진짜 야구공을 진짜 큰 한 바구니 놓고 계속 던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40대 후반 된 이제 은퇴 선수가 거의 뭐 현역 복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막 휘두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무런 몸부림이 아니야. 그게 보면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 치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공이 올 거다라는 걸 겨냥해서 그 공이 오면 이렇게 쳐야지라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신호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할 수가 없죠. 왜?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뭐였다? 4번이 포크볼에서 너무 좋았는데 소재는 좋았지만 글의 흐름이 옳지 않았다 라는 거 정도로 잡아주시고 좀만 쉬었다가
쌤 저기 갔다 오고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이도 군대 가야지. 오? 왜? 야, 야, 요즘 100kg 찍으면 안 간대? 누가 그래? 제 키에 100kg는 안 나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나? 아니야, 너가 찍으면 안 돼, 지금. 지금 뭐 100kg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요즘, 여기 또 있어? 목이 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머리 때릴 수 있었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 분명 잡았는데? 잡았다. 자. 갑시다. 나 요즘 진격의 거인을 봐서. 진격거 봤어? 봤어? 안 봤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몇 개 보고 있어? 저 3기. 진짜? 쌤 이제 1기 끝났어. 지난주 금요일 아들이 보자 그래서 중2 일자리가 19세를 보겠대. 그래서 야, 안 돼. 엄마랑 있는데. 아빠 그래도 그 중1 때 그래도 전법 있잖아. 밀어붙일 때. 그래도 막 이러는 거. 그럼 좋아. 그러면 1기 3편까지 보고 엄마 아빠도 재밌으면 같이 보자. 하지만 엄마 아빠는 사실 만화 같은 거 별로야. 그래서 딱 봤는데 1편 보고 야 빨리 다음 와. 1편 보고 야 다음 와. 2편 보고 다음 와. 그게 또 20분밖에 안 돼요. 20분도 안 돼. 뭐 후딱 봤지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5편까지 다 봤습니다. 1기를 다 끝냈어. 너무 재밌어. 뭐라고? 하루 만에? 25편이 20분씩만 쳐도 500분? 68에 48. 너 8시간을 진격거를 본 거야? 미친 거 아니야? 8시간을? 3회 됐어요. 본지 3일 만에 지금 2기를 거쳐 3기까지 간 거. 2기는 10몇 편밖에 안 되지. 2기도 그렇게. 기억이 안 나. 12편인가? 아니, 하나로 봤으니 기억이 안 날 만도 하지. 와. 모르겠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리바이 병장. 사랑합니다. 너 스포하지 마. 난 진짜. 일기 지금 끝나가지고 지금 걔 누구야? 걔 여자 누구지? 그, 미카사 말고. 미카사, 그게 배신자. 애니. 그 나쁜 년 그거. 배신자. 스포를 해버렸네. 그 여성형 거인인가? 진짜 너무 잔인해요. 그게 잔인한 걸로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 거지. 스토리가 나도 이제 진격거는 스토리가 워낙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잔인하기도 잔인하겠지만 근데 잔인한 건 뭐 가끔가다 이제 나오고 첫 편에 임팩트를 주려고 막 그 장면을 막 그 짤로는 다 봤지. 막 이렇게 막 먹는 거 보여줘. 막 저런 거 일본스러워. 짜증나 하는데 그 스토리가 워낙 진짜 탄탄하다는 게 진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힌트를 줘. 막 하면서 다음 편을 막 보고 싶게 막 안달나게 만들어. 그런 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고 있어서 요즘 자꾸 모기를 잡을 때마다 조사병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 지금 3기 보고 있다고? 2기도 재밌어? 2기 재밌는데 3기가 좀 재밌어요. 재미없다? 네, 그래서 저 지금 11화까지 봤는데. 그만할까? 이 생각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미안. 안 본 만화 괜히 얘기해서. 우린 아직 18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뭐 더한 것도 봤겠지 뭐, 그지? 자, 시작할게요. 36번 보도록 합시다. 단어의 어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어의 어휘. 그래서 이 homeostasis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그리스 단어인데 뭐냐면 like standing still. standing still 하게 되면 계속 멈춰서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상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의미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그 의미를 접목시키죠. 살아있는 생명체에 있어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환경, 어디에 있는 이 한 오거니즘, 생명체 안에 있는 그 환경이 stays the same, 똑같다. No matter what happens outside.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like standing still로 이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에다 접목을 시키는 게 박스글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말로써 의미가 될까? Like standing still? 계속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생명체에게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면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요의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게 박스글. A번에 yet 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there's not enough, 충분한 산소가 없어. outside, 바깥에. 그럼 너의 body는 can cope, 그것을 다룰 수가 없죠. 완전, 그치? A번의 yes의 방향성은 알겠다마는, 하지만 그러면 생명체가 내면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조적 표현이 나와줘야 하는데 산소에 대한 언급이 왜 나와야 되고 너의 바디가 그걸 다룰 수 없다라는 건 어떤 근거인지에 대한 충분한 산소가 없다라는 것과 몸의 신체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이 내용에 예수로 접목시키기에는 너무나 그 내용상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A번은 X. B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B번은 that is를 썼습니다. 연결사를 썼다라는 건 that is 자체는 A, A- 같은 속성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앞에서 얘기한 박스글의 동일 내용인지를 먼저 봐주셔야 되겠죠. There has to be, 있어야만 한다 이거야. Something, 뭔가 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That defines living creatures,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정의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돼. 뭐로써? Different from what's outside.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규정지을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And 그리고 that has to be, 그것이 has to be able to stay the same, 똑같은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적어도 within the certain range of external environments.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어떤 특정 정도 내에서 이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의 똑같은 상태를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B번에는 이 that is to say, that is가 그의 힌트가 되셨어야 될 거야. 여기 있는 말과 동일 속성으로 다시 말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시 말했는데 뒤에 보시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적인 것과 다르다라는 것으로서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무언가? 내부와 외부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something이 필요하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명체의 내면 유지는 외부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외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면 유지가 된다. 다시 말해 외부와 내부의 어떤 차이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보류. C번 보시면 but 쓰고 있습니다. A, B, C 각자 연결사가 너무 도드라지는데? 그렇지? 아까도 yet 한번 나왔는데 but이 한번 또 나오네요. 대조로서. 하지만 이 호미오스테이시스, 야 누가 봐도 지금 박스글에 쓰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소재로 갖다 쓰고 방향성만 바뀌면 C번 가능하겠다. It's not perfect. 마이너스 방향성 쓰고 있죠.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것은 not perfect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봐주셔야 되겠다. 그치? 얘에 대해서는 어떤 보류가 된다면 방향성으로 이어지자면 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외부와는 상관없이 내면을 항상 유지한다는 건 생명체한테는 적용이 돼. 하지만 그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건 완벽하지만은 않아로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C번의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산 꼭대기에서를 예로 들면 자 그러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와줘야 할 거야. 너의 몸이 좀 더 피를 혈액세포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겠지. 특히 레벨,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 수치, 네 몸속에 있는 산소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야. 산 꼭대기에서는.
same even though 똑같이 뭐와 비록 lower outside 외부에서는 그 산소가 부족할지라도 몸 안에서는 산소를 충분히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그럼 몸속에 산 꼭대기에 있었을 때 몸속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A와 B의 첫 문장을 통해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선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내부와 외부에 있는 것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몸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부연 설명한 건 대조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B의 내용의 연결성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C 다음 박스 끌 다음에 C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거지 C 다음에는 A로 이어져야 된다는 건 전혀 위화감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CAB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네요. 그래서 몇 번? CAB는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지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지. 그럼 결국 우리의 그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전적으로 신체는 외부 환경에 저항성이 있다. 저항성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변화에 맞춰서 몸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건데 근데 생명체는 그 항상성이라는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지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 A번의 마이너스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A까지를 한번 볼까요? A 보시게 되면 하지만 내 몸이 외부에 산소가 부족해도 혈액을 많이 만들어서 내 몸에 산소를 충당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호미오스테이시스의 상태인데 근데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충분한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해. 외부에 충분한 산소가 없어. 외부에.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걸 다룰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체가 뭘 가진? 내부의 어떤 내면의 환경 변화를 가진 뭐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면의 어떤 환경을 가진 그런 어떤 생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 Maintain its internal chemistry. 이 내부의 어떤 chemistry, 이 작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야 라는 것을 A번에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몸의 한계성을 얘기해주는 부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성이 그 밸런스를 맞추려는 호미오스테이시스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게 필요한 내용이었죠. 고산지대에서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이죠. 이 고산지대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은 이 글의 예시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항상성은 자율신경계와 내분비신경계 갑자기 의학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 적절한 산소 수준은 우리 몸의 화학작용을 조절한다. 역시 항상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자, 37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첫 번째, 우리는 모방이라는 것을 솔로 액션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독 행동. In many contexts, 많은 맥락 속에서 normally, 일반적으로 엄마 유아의 어떤 상호작용 안에서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achieving successful imitation, 성공적인 이 모방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is moreover, 그 이상이야. 협력적인 수행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일단은 솔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however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엄마. 우와. 지금 봤어? 나 지금 순두부 터칭? 솔로 행동과의 대조관계가 뭐야? mother infant interaction이 되는 거라고. 그치? 요거에 대한 얘기를 협력적 수행이다라는 걸 부연 설명해 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다. 모방은. So, 그래서 모델의 요거 큰 다음 되는 거. You are successful imitate me. 네가 성공적으로 나를 모방했구나. 라는 모델의 이 성향이 보여줄 me display가 전형적으로 뭐에 의해서 충족돼? 모방하는 자에 나는 성공적으로 당신을 모방했어요 라는 것에 의해서 충족이 된다. 협력적 관계라고. 그치? 그래서 네가 나를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건 누가 되겠어? 엄마겠어? 아이겠어?
엄마겠지. 엄마가 모델이고 그걸 따라하는 게 아이가 될 테니까 엄마의 이런 인식의 나타냄이 결국 뭐에 의해서 마주쳐지게 된다? 충족되게 된다? 따라하는 사람이 당신을 성공적으로 모방했어요 라는 것으로 충족되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make the success display mutual. 서로 상호 간에 성공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게끔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건데 아직 뭔가 결과를 얘기하기엔 좋겠지만 요 협력적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죠. 2번을 한번 가볼게요. 박스글에서 엄마와 아이의 작용,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협력적 작용을 생각하시면서 person being imitated, 모방이 되어지는, 즉 모델, 모델의 소개가 처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방되어지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demonstrator, 나타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and by smiling, 미소를 짓고 encouraging, 장려를 하면서 함으로써 촉진시키기도 하는 거야. 뭐를? The imitator, 아이겠죠? 아이의 어떤 노력을 이렇게 촉진시켜줌으로써 미소도 지어주면서 촉진시켜주게 된다. 장려해줌으로써.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뭘가 되는 거니? 협력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화되어진 한 단어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잘 인식해 주셔야 되는 게 이 37번의 B가 될 수 있겠죠. C번도 가봅니다. C번은 이 인정이, 성공에 대한 인정이, 아니, 요거는 완전 아니다. 그치? This acknowledgement부터가 이미 틀렸죠? 왜? 앞에서의 성공에 대한 인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단어가 얘여야 하는데 구체화되어 있는 게 사실 엄마와 아이의 협력적 관계 말고는 박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성공의 인지가 결국 이 디스플레이의 인지가 might consist of 뭐로 구성되어 있을지 몰라? 미소나 혹은 이렇게 게이지, 응시해주면서 이렇게 마주쳐주는 거, 그리고 performance of action, 이런 어떤 행동의 수행,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might become, 이런 응시나 미소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의 수행력이 뭐가 돼? 좀 더 뭐 하겠어? 행동의 수행. 엄마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더 잘하려고 enthusiastic, 좀 더 열정적이 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저 인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열정, 그치? 요 관계가 지금 박스글 뒤에 오기에는 왜? 협력적 관계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B번이 그중 가장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B번 전체 읽어주시고 아까 읽었던 A와 C의 첫 문장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B번의 마지막 내용, 아까 협력적 관계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죠? 모방을 당하는 사람이 이 demonstrator, 말해주는 증명자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이걸 막 촉진시켜주고 미소도 지어주면서 따라하는 아이의 노력을 더 촉진시켜주기도 한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아무런 도움이 없는 is necessary, 아무런 도움이 필요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어떤 상황인데? 동격? 이미테이션이 노력이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will usually be aware of, 인지하고 있을 거야. 보통 인지하고 있을 거야. 뭐를? being imitated, 내가 모방되어지고 있다. 즉 성공적으로 모방되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또 보여주기도 할 거야. this back to the imitator, 그 아이에게, 모방을 하는 아이에게 다시 디스플레이백, 다시 또 보여주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얘가 날 따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또 보여주기도 한다. 요게 여기에서 말하는 A번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엄마의 이것과 아이의 이것이 마주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B번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방향성이 엄마가 아이에게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인정이 뭐가 되겠어? 엄마가 아이한테 주었던 이제 디스플레이백, 그리고 또 다시 성공적으로 얘가 날 따라했다라는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이 이게 되는 거죠. 요게 결국 아이한테 뭘 가져다 주는 거야? 열정을 가져다 주고 또 더욱이 따라하는 아이는 will be aware of, 인지하게 돼. 언제 자기의 모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똑같은 성공이 언제 또 보여질 수 있을지. 이거의 방향성은 뭐가 되겠어? 아이가 엄마한테 주는, 그치?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결합이 돼서 A번에서 얘기했었던 뭐? 모델의 인지와 I의 인지가 서로 결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호간에 성공적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공적인 디스플레이를 상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상호적이다라는 게 아까 C번에서 얘기했던 I가 엄마한테, B번에서 엄마가 I한테. 그래서 BC 그 다음 마무리 A로 정리하시면 되는 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38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즉 모델과 그 모델을 따라하는 I, 이 상관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보자고. What can I? 무엇을 따라야 될까? 협력을 위해서. 잠깐만. 엄마와 아이에 관련된 얘기도 좀 더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모델과 이미테이터가 좀 필요할 텐데 What can 모방이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부족하죠. 자, anticipation과 imitation,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 있어서의 기대와 모방. 뭐가 빠졌니? 모델과 이미테이터가 빠졌죠. 바람직성, 뭐에? 인정의 어떤 바람이 결국 성공을 촉진시킨다. 이것도 전적으로 뭐만? 예시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의 구체화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하다. 그게 4번이었죠. 모방이라는 건 결국 뭐다? 협력인 것이다 라는 거죠. 함께하는 활동. 누구? 그 모델화를 주는 사람과 그걸 따라하는 사람. 이 사람 사이에서의 조인트 액티비티다. 이게 이제 코퍼레이션을 얘기해주고 있는 포인트였죠. 또 미미크리,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미미크리도 모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학습의 효과, 이것도 좀 부족했습니다. 정답 4번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38번도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번은 글쎄 연결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싸했어. 그래서 아이들은 come to strange, 낯선 환경에 오게 되고 그 환경은 has been designed, 설계가 되어졌어. convenience of the adults who work there. 그곳에서 일하는 어른들의 편리함에 의해서 디자인된 거야. 설계가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글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됐냐면 정답 깔고 가볼게. 정답의 근거는 뭘로 잡았니 여러분들? 3번이었나요? 3번이 정답의 근거였는데 3번의 정답의 근거를 어떻게 잡았죠? 누구 때문이었어? 이거 하나였어요. 데이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셨다면 이거 논리적 단절이 너무 강하게 놓여져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이 글을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 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야 돼 얘는. 글로 내용만을 가지고 이게 3번이다라는 걸 파악하려면 내용 인지가 정확하게 돼야 돼. 근데 매번 우리가 이제 문장삽입 풀면서 항상 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쌤이 항상 연대직원 아니겠어?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특히나 그 연결사, 번호 앞뒤에 붙어 있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도 그렇고 박스에 있는 뭐 연결사, 연대직원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힌트 어드를 붙어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 앞에 있는 것과의 상호작용이 되는지에 항상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내용적으로만 한번 살짝 빨리 가볼게. 아마 사실이야.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결정, 클래스룸의 배열, 학급 배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선생님 결정들이 뭐에 기반되어 있어? 미학이라는 거, 미적. 진짜 그럴까? 난 아직도 그 반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반은 막 공부 잘하는 반. 니네들끼리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잖아. 뭐 1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반. 뭐 2반은 뭐 저기 뭐 어디 한 4, 5반, 뭐 니네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4, 5반은 뭐 양아치만 있는 반. 뭐 이런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 뭔지 알지? 어디는 막 체육을 개 잘해. 남자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야, 축구 잘하는 애 다 저기 갔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대항전 할 때 불리하니까. 대학교 가봐라. 쌤이 영문과 출신이잖아. 영문과의 여성이 몇 %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선생님 때는 6.5 대 3.5? 7대 3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열 다크템플러 빼고 그냥 재밌게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한 12, 3명?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인싸들이 많이 모이잖아. 인싸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막 단체, 이게 뭐야, 줄다리기는 말도 안 되고. 선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선배들 1, 2, 3, 4학년 다 합쳐도 남자들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거야, 보통. 여자들은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잘 안 하려고 해. 단체 이 줄다리기나 뭐 이렇게 줄넘기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여자들은. 근데 막 힘쓰고 씨름 내가 우리 학교에 다 잡아먹었잖아. 삿바만 차면 사람이 바뀌니까. 쌤은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 그때 되면 체육대회는 농구 우승. 인천에 그 동아리, 농구 동아리 중에 5대 동아리 포인트 슈팅 가드가 우리 거였어. 인천이 고등학교가 88개 있었어, 당시. 거기에서 농구 동아리, 5대 농구 동아리 슈팅 가드, 선발. 걔가 우리 과 출신이었어. 그 쌤은 센터 출신. 우리 둘이서 갖고 놀았지. 거의 뭐 그냥 슬램덩크였어. 운이 좋았죠. 대학교 때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예전엔 막 체육대회는 뭐 이제 체육대회 끝나면 뭐야, 막 우리 트로피가 되게 많았어. 종합 우승 하나랑 농구 우승, 씨름 우승 요거 한 3개인가 4개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맥주를 부어서 마셨죠. 그날은 아직도 기억나. 맥주를 부어서 마시고 그 술집이 3층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2층에 술집이 있었어. 그래서 종합 우승에서 우리 난리도 아니야. 그 종합 우승 그 기여자들 거기에다 이제 맥주, 소주 부어서 막 죽어라 마셨어. 진짜 죽어라 마셨어.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기분파거든, 또. 이렇게 마셨지, 이제. 막 흘려가면서 막, 하면서 막, 그때 막 뒤풀이 장난 아니었어.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건물 옆에 분리수거장에서 내가 이러고 자고 있더라. 내가 이렇게 자고 있고 내 친구 옆에 그 덩치 큰 애또 있어. 나랑 비슷한 애. 걔랑 나랑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끔찍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집에 간다, 또 다른 과 친구가 내가 자는 모습을 보고 바카스인가 뭘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볼을 막 때렸던 기억이 나요. 내가 막 맞아가지고 여기 어디야? 막 저기 청소부 아저씨 막 이렇게 미화원들 쓸고 계시고 막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알지? 그 도시들 술집 끝나고 범계역 아침 풍경. 약간 알지? 막 이렇게 막 쓸고 계시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20대 좋다고 막 술 처먹고 그러지 마, 진짜. 쌤처럼.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 어쨌든 선생님들의 결정은 뭐에 있다? 미학에 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있단 말입니다. 매력적인 방 순서, 그렇지? 교실 순서. 그럼 첫 문장이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어딘가 집어넣겠다는 생각하면 길어집니다. 다시. 그럼 똑같은 선생님들의 판단하에 교실이 결정된다. 자, 교실은요, 설정이 돼. 배열이 돼. 뭐 하기 전에 첫 번째 아이가 set foot on the room. 그 교실에 발을 들어서기 전에 선생님들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뭐. 그렇지? 교실이 결정된다고. 맞는 얘기. 논리적 단절 없죠? 그래서 어른들은, 즉, consider the needs of individual children. 이 개인 아이들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nor do they say, 도치된 거죠? 그들이 추구하지도 않아. 직접적인 어떤 투여를, 아이에 대한 직접적 투여, 뭐에 대해서 그 공간 배치에 대해서 아이로부터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인풋. 선생님, 저는 2층이 좋아요. 3층보다. 이런 인풋 같은 것들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선생님들의 어디 있어? subjective judgment가 아이들은 상관없다. subjective judgment가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3번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또 그거죠. they. 그러면 여기에서 they가 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they가 누구였니, 그래서? 3번 앞에 보면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they는 그래서 누구여야 하는 거야? 아이들이어야 하는 거야. They probably do not feel any sense of the ownership of it. 그것에 대한 소유 감각이 느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야? 어른들이 아이들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직접적인 인풋 값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니 그럼 여기에서 데이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이들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들이 아마 소유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유욕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의 불일치가 이 정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욕이 없어야 되는 원인이 3번 자리에 나와줘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아까 박스에 나왔던 내용이 중에 as a result.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3번 자리가 적합했다. 그리고 어른들,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른들의 편리성, 그게 설명이 앞전에 다 있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선생님들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일반화가 결국 이 주제문으로서 이해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 아이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소유욕이 없을 수밖에 없다까지 인과관계가 정확히 떨어졌기 때문에 3번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제목은 뭐가 되셔야 될까라는 생각. 제목은 오너십은 인테그럴 액티비티. 이거는 순수하게 오너십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요거. lack of ownership. 이 오너십의 부족은 뭐를 이끌게 된다? 소유욕의 부족을 이끌게 된다. 그치? 그 자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선생님들의 주관적 판단 때문에 아이들의 소유욕이 없어지게 된다. 아이들의 직접적인 어떤 인풋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쓰기에는 너무 일부만의 대답을 얘기하고 있죠. 글 전체를 제목으로 할 수는 없어요. 클래스룸은 더 클리어할수록 깨끗할수록 더 better learning 환경. 뭔 소리야? 깨끗할수록 학습 환경이 더 좋다? 5번 What makes it difficult? 뭐가 어렵게 만드는지 학생들의 어떤 관점. 이거는 수업 시간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의 주관적 판단 때문에 생긴 교실의 배치가 아이들의 소유욕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그 자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39번, 40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결국 그 기술 발전의 이면성을 가지고 얘기한 게 이 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더블 엣지 스워드라는 양날의 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프로스 앤 컨스,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부연 설명한 게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적에게 있어서 사용 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뭐 하는 수 있는 것이 이 원시적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적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뭐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고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또 덜 취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이로운 것이 적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취약할 수 있겠지만 또 적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나에게도 취약성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의 예시로 이제 미국 군대의 이론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국가들이 would eventually 결국 구매를 하게 되죠. 그 고도의 기술을 상업적으로 오프 더 셰프 하면 선반에서 가지고 온 이 말이야. 선반에서 떨어뜨린, 즉 기성품을 얘기합니다. 기성품을 이제 오프 더 셰프라고 하는데 어쨌든 결국 기술이 없는 애들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라는 얘기야. 결국 그렇지? 미국의 그 고도의 기술들, 우리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빌려 쓰기도 하잖아. 그렇지? 사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미국 애들은 would be progressing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다가 그걸 전이시켜, 진보시켜, 통합시켜. 기술을 뭐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의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고도의 기술을 쓸 수 있는데 That was round one in the chess game. 체스 게임의 1라운드 게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1라운드가 의미하는 게 체스 게임의 속성을 니네가 알아라가 아니라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시가 그 시작점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의 구체화가 되셔야 될 텐데 2009년에 미국의 미국 군대들은 발견해서 이 insurgents, 이 폭로가 were hacking into the downlink data of the predator. 이 predator라는 무인기인 predator로부터 이 데이터들을 다운링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킹을 당한 거야. 그렇지? 이 반란자들이 해킹을 한 거죠. 뭘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근데 비용이 30불도 채 안 되는,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 무인 정찰기의 다운링크, 그 데이터를 다운링크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야. 그럼 이게 체스 게임의 1라운드에 대한 예시로서 물음표밖에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얘는. 그지? 그래서 논리적 반전은 어디 있다? 4번에 있었다. 그럼 검산용으로 봤을 때 그 4번의 박스글은 미국의 로보틱스의 무인기 드론에 있어서의 어떤 이점들이 결국 will be available. 누구한테도 나중에는 상대자한테도 그것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가 4번에 들어가야 그의 예시로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불도 안 되는 가격에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제 아무리 이렇게 고도의 발전 기술을 해도 폭로자가 이제 해킹을 다운링크를 30불짜리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하면 상대편께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 부연 설명이 되어야 하니까 그 드론 얘기, 이게 나중에는 상대편 것이 된다라는 박스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야 걔의 구체화가 4번 뒤에 for example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40번이 아니라 제목. 그래서 제목은 뭐가 돼야 된다? 1번 도둑질, 뉴 테크놀로지의 도둑질. 이건 그냥 예시죠, 예시. 그치? 뭐가 돼야 돼? 지금 잘 쓰고 있는 기술도 어차피 다른 기술이 될 수 있다가 이 글의 전체적 맥락이니까 기술에 대한 얘기가 꼭 필수적이어야 할 거야. 더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안전해지게 된다. 안전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is playing, 자, playing the leading role, 어떤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될까? 기술에 있어서 항상 선도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 아니 라는 답이 박스글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고도의 기술을 써도 30불도 채 안 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킹할 수 있는 게 기술이니까. 그치? 그래서 3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론은 진짜 이번에 어디죠 저기? 폴란드 옆에 거기 어디야? 우크라이나. 왜 우크라이나 안 들어갔어?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보면 진짜 드론이라는 게 니네 영상 봤지? 그 드론이 촬영한 영상, 드론 공격이요, 진짜 무인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 직접 총 대고 쏘지 않아도 그냥 이걸로 죽이는 거야, 사람을.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동이야, 안 그래? 물론 뭐 탱크로 죽이고, 그것도 이제 사람이 조정을 해서 사람의 어떤 목적성이 들어가서 그걸로 사람을 어떤 죽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다, 이런 목적성이라도 있는 건데, 그냥 날리는 기계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 이건 좀 모르겠어. 직접성을 떠나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무섭죠. 얘네들 공원 같은 데서 날리는 드론 자체는 지금 와 하면서 그냥 보고 있지. 그게 전쟁에서는 거기에 총 달리면 그 살생무기가 되는 거야. 관심 없으니까. 자, 박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자, high anxiety, 높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피실험자에게 걱정이라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A에 있어서. A가 뭔데? 1, 2, 3, 4, 5번 다 명사로 되어 있죠. 그렇죠? evasion, affiliation, concentration, confidence, empathy. evasion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힘든 단어이지 않을까? evasion. evasion. 회피, 탈출이었죠. 맞아. 회피, 탈출. affiliation은 애정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
concentration, 집중, 자신감, 공감. inattentive, 무관심, 그 다음에 solitary, 독립, 도독, active, 활동적인, 무관심, insecure, 불안전한, 그치? 안정적이지 못한.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그러면 이제 걱정이 많은 피실험자에게 있어서 이 걱정이라는 건 A에 있어서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야. 이걸 많은 사람이 이게 생기면 그게 뭔가의 동기부여가 되나 봐. 근데 낮은 피실험자들은 뭘 더 선호해? A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온 부분은 어디였냐? during 여기서부터였거든요. 여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그룹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그룹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됐었는데,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이 뭐였어? 그들이 해롭지는 않지만 좀 고통은 있는 전기 충격을 미안해. 웃으면 안 되는데. 전기 충격은 그러니까 해롭지는 않아. 그치? 요즘 아니 내가 이거 왜 웃었냐면 그 최근에 그 추성훈 유튜브인가 추성훈 요즘 또 핫하잖아. 추성훈 보니까 어디 무슨 뭐 경험하는 뭐 경찰 체험하는 데 가가지고 유명한 짤이던데 등에다가 그 전기총을 맞는 거 있잖아. 와. 그거 참아내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서 절반의 그룹은 전기 충격을 받는 그룹. 디아더 그룹은 어떤 그룹이야? 이렇게 들어서 그들이 would be given 전기 충격을 받을 건데 그게 would be entirely painless 고통도 없을 거야. 고통 없는 전기 충격이 어디 있어? 어쨌든 고통이 있다 없다 정도의 변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anxiety는 뭐가 돼야 될 거야? 얘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누가 봐도 박스글에 있었던 anxiety는 결국 전기 충격에 고통이 있는 애들이 돼야 될 거야. 따라서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게 두 개의 그룹이었고 그 그룹의 첫 번째는 이렇게 믿어. 자기네들이 뭐에 고통에 노출돼 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에 대한 일반화를 밑에서 시켜주고 있었죠. 왜 이래? 그래서 during부터 볼게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첫 번째 그룹의 여성들을 뭐 하기 시작해? mingle together. 야, 이 mingle이라는 단어만 이걸 끝나는 거죠, 뭐, 사실. 그치? mingle together. 함께 했었고, they talk about their concern. 그들의 우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리고 gave each other. 서로 간에 뭘 줬어? 지지를 해주었어. 또, debate the test. 그 테스트에 대한 토론도 했었지. 뭐, 이런 얘기야. 그럼 mingle이라는 단어를 굳이 모르시더라도 뒤에 반복되어 있는 나열된 것만 보셔도 서로 대화했다, 지지해줬다, 토론했다, 뭐야?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그치? 이 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걸 퍼센티지로 나타내고 있었죠. 사실, 63%의 여성들은 결국 그 그룹 안에서, ended up, 결국 in a group with other subject, 다른 피실험자들과 함께 그 그룹 안에 있었고 37%만은 혼자이기를 원했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different situation이 일어났다. 이게 뒤집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가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아이고 이거 왜 그래? 미안. 여기를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A의 속성은 누가 되셔야 된다? 그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 동기부여, 강력한 A에 있어서의 동기부여. 그러니까 함께 지지해주고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첫째, affiliation. 그치? 집중이나 자신감이나 공감 정도가 그나마, 그치?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회피는 될 수 없고요. 그 정도의 요소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반대적 속성, 두 번째 속성은 두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좀 더 컸었죠. 무관심한 혼자의. 그 다음에 액티브, 활발한, 무관심한, insecure, 안전하지 않은. 2번 정도.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1, 42는 어휘 추론이나 제목은 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침팬치 실험이었죠?
오늘 그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41, 40은 따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평가 바로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좀 이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부터 먼저 나눠드릴게요.